자, 알트코인들이 어제 저녁을 시작으로 하나 두 개씩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궁금하실 겁니다. 어떤 코인들을 잡아야 될지, 그리고 우리가 조심한다면 반대로 어떤 코인들을 조심해야 될지가 궁금하실 텐데, 오늘 전체적으로 그 알트코인들을 좀 찝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번 주 주말이었죠.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시작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이번 주 월요일을 시작으로 약 3일 정도의 조정 뒤에 다시 또 장대 양봉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.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패턴들이 있는데, 우선 알트코인들이 보기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일본 기준으로 고점을 높여주는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17년도부터 18년도 이 바닥 매물대 라인까지 도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제가 과거의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때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이때 브리핑으로 전달드렸던 게 5월 23일이었죠. 17년도의 암호화폐 시장이랑 지금의 시장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17년도 18년도 저점 자리를 넘기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때 말씀드렸던 근거가 사실상 과거, 자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도 너무 많고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NFT, 특히나 17년도 18년도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먼저 매수를 하고 그 비트코인으로 알트를 매수를 해야 됐던 시기였습니다. 결국은 이때는 현금 보유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될 거고, 비트코인을 입금했다라는 그 이유 자체가 다시 또 그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었었던 시장이었죠.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자리에서 올라와 주더라도 17년도 18년도 이 고점 자리를 넘겨주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었고, 올라오더라도 두 번째로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 기준으로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아주면서 그 수급이 알트코인으로 충분히 몰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비트코인 캐시 대장 매매법, 알트코인 급등 패턴은 항상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사실상 대부분 진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, 자 이제부터는 눌리면서 좀 담아봐야겠다, 어떤 걸 사야 할지 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매집이 끝난 뒤에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미친듯이 그 가격을 올리는 패턴, 특정 세력이라는 집단에서 그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오게 되면은 반대로 그때는 눌림 뒤의 상승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그때 영상을 잠깐 보면 26일에 나왔던 이 저점 자리, 자 246,500원 246,500원을 기준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그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수를 담아보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라는 겁니다. 자, 근데 자 이때 기준으로 잡아드렸던 게 양봉에서 나왔던 거래량 캔들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과거 상승 패턴에서도 솔라코인이랑 앱토스 말씀드렸었고, 자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 246,500원 양봉 자리의 저점 자리를 잡아드렸던 게, 자 앱토스 코인도 보면은 직전에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와 주더라도 거래량이 터졌던 지금의 양봉 자리를 지켜준다면 눌림 뒤에 앱토스랑 동일하게 눌림 뒤에 다시 또 장대로 한 번 더 올려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반대로 솔라코인처럼 거래량이 터졌던 지금의 이 양봉 자리의 시가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 줬을 때는, 이때는 눌릴 때 조정이구나, 우리가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부터는 이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자리, 그리고 21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기준 잡고 매매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, 사실상 지금부터의 비트코인 캐시가 중요할 텐데, 저는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캐시는 신규 진입에서는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라고 좀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. 전 사실 지금부터는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, 자 지금도 플러스 18% 반등분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구간은 전체적으로 매도 구간으로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, 현재 구간을 매도 구간으로 보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, 자 이때가 6월 27일이랑 6월 28일에 나왔던 지금의 이 고점 자리, 자 지금 차트를 좀 작도를 해봤을 때, 자 이 자리가 주봉이나 월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자리가, 자 과거에 17년도 10월 9일에 나왔던 저점 자리랑 18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물대를 가장 강하게 다졌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. 결국 저는 여기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추가적인 반등분이 나와주더라도 일본 캔들 기준으로 계속해서 윗꼬리를 닿아주고 이 매물 저항대에 맞을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는데,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비트코인 캐시
캐시 이때 설명으로 드렸던 게 1차 상승과 2차 상승, 그때 과거 패턴에서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과거에도 에이다랑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승분이 약 200% 상승분이 나와줬을 때를 1차적인 상승 다리로 말씀을 드렸었고, 1차 상승 뒤에 눌림이 한 번쯤 나왔을 때, 자, 눌림이 나와줬을 때 다시 한번 일본 캔들에서 21선인 검정색 시선을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은 2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. 자, 1차 상승으로 보고 있는 게 에이다 196% 상승분이 나왔었고, 1차 상승분 도지코인 181%, 2차 상승분을 보였던 게 웨이브가 21선을 지지받고 673%, 그리고 디센트럴랜드가 21선을 지지받아주고 698% 상승분이 나와줬던 구간입니다. 그럼 다시 비트코인 캐시로 돌아왔을 때, 자, 비트코인 캐시 지금 차트를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RSI 지수를 과매수권까지 올려놓으면서 바닥 대비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분이 약 210% 정도의 상승분을 보여주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바닥 대비 200%의 상승분은 충분히 그 과매수권에 올려놓을 수 있는 1차 상승분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눌려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오지 않았나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, 여기서 만약에 눌려준다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2차 지지라인, 자, 지금의 21선 검정색 라인을 지지를 받아주면은 한 번 더 고점을 넘겨주고 추가적인 반등분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다시 이평이랑 캔들의 이격을 좁히는 작업이 나와줬을 때, 어느 정도 눌려줬을 때 이 지지받아줄 수 있는 자리를 딛고 반등분을 추가적으로 보여줄지, 만약에 이 자리를 딛고 반등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캐시는 바닥 대비 최소 500에서 최소 600까지는 상승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캐시 기준을 잘 잡고 매매를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고, 자, 그럼 다음으로 이미 상승분이 나왔던 비트코인 캐시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지금 상승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저번 주 주말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를 넘겨준 알트코인들을 집중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닥 구간에서 아직 상승분이 나오지 않은 코인들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추세가 좋고 그 추세를 돌렸을 때, 그리고 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결과적으로는 저번 주 주말에 이 고점 자리를 넘겨준 알트코인의 추가적인 반등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솔라나도 동일하고 지금 상승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도 동일합니다. 지금의 이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자리부터는 추가적인 반등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, 그럼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, 좀 예를 들면은 에이브 같은 코인처럼, 자, 에이브처럼 저번 주 주말에 이 고점 자리를 아직 넘겨주지 못한 코인이랑 추가적으로 저번 주 주말에 이 윗꼬리를 길게 달아준 코인들, 이때 에이브가, 자, 상승분이 점 대비 플러스 50%까지 반등분이 나왔었고,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윗꼬리만 하면은 마이너스 거의 한 20% 하락이 나왔던 구간입니다. 자, 이런 코인들, 저번 주 고점 자리를 넘기기 힘든 코인들은, 이런 코인들은 좀 조심을 하시면은 특히나 좀 좋을 것 같고, 특히나 좀 윗꼬리 좀 길게 달아주었기 때문에 에이브 같은 코인들은 현재 자리에서 약 반등 하락, 반등 하락을 좀 보여줄 수는 있지만, 자, 지금의 검정색 시선인 21선 위에서만 버텨준다면 단기적인 반등분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윗꼬리 자리를 넘겨주지 못한다면은 과거에도 나왔던 것처럼, 자, 이때 윗꼬리를 달아줬던 것처럼 이 21선 위에서는 반등과 하락은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, 분명. 근데 이 고점 자리를 넘겨주지 못한다면 다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 외에는 아직 추세가 좀 괜찮은 코인들이 뭐 사실상 알파코크 같은 코인도 저번 주 주말에 고점들을 계속해서 넘겨주고 완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. 이런 코인들이 추가적인 반등분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은 코인이고,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이미 그 추세를 꺾어서 내려오면서 지금의 검정색 시선이 21선, 자, 일봉에서 21선 밑으로 빠지면서 이 자리를 반대로 저항받고 있는 코인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런 코인들을 제외를 하고는 현재 구간에서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충분히 빠져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, 자, 비트코인 기준으로 4시 한번 캔들 기준으로 201선 위에서 버텨주는 그 자리가 나와줬을 때, 자,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. 해당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 안에서 횡보만 준다라고 해도 알트코인들을 계속해서 플러스 10%, 20%, 30%까지는 충분히 반등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알트코인 내가 좀 수익 좀 못 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너무 조급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, 부디 기준을 잡으시고 그 기준 안에서 명확하게 매매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알트코인 지금 짧게라도 5%에서 10%, 많게는 20%, 30%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마시고 오늘 알려드리는 이 기준점 잡아가지고 충분히 매매하시면은 수익으로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알트코인들 잡을 수 있는 코인들,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께 좀 찾아뵙고 추가적인 브리핑은 제가 최근에 브리핑을 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서 관점 공유방에다가 계속해서 좀 브리핑 전달 드릴 수 있도록
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